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문재인을 전철할 필요 없는. 문재인 전철이라는 건 뭡니까요? 다시 그러니까 극우 정권으로 다시 회귀되는 거. 예? 되는 거. 내란이 이거 되고. 이거 이제 이거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뭐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국민이요, 국민이요. 예? 국민. 예? 국민들한테 힘을 만들어줘야 돼.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소중한 것인 걸 알게 해주고 예? 국민이 진짜 주인의식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뭡니까요? 공동으로 번영한다는 의식을 주는 거야. 사회 구성원들한테. 예? 일부 그러니까 저기 혼자만 소수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같이 번영하겠다. 이걸 줘야 되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그래야지만 사회 주인의식을 가질 게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야. 고품질을. 그래 정부가 존재하고 있구나. 정부가 그러니까 최후에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죠. 그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제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공직사회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이 재난을 최소화 만들죠. 사회가 안정되어져요. 민주주의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붕괴되면요 거꾸로요. 번영을 소수가 독점하죠.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위기로 발전하고 사회는 파편화되어지죠. 상부상조 같은 사회자본이 약화되어지죠. 각자 사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죠. 그럼 사회재난이 빈도가 증가합니다. 왜? 공공부문이 약화되니까는. 공공부문이 약화돼. 우리나라 이태원 사태, 잼버리 사태 다 이런 게 그거잖아요. 이게 빈도가 증가하고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재난으로 증폭이 되어지죠. 영남 지역 산불이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상황 그게 또 경제 이익을 또 악화시키죠. 가뜩이나 지금 경제 안 좋은데 그런 데서 그거 해보세요. 이 소비가 안 살아날 게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위기는 취약계층한테 되게 집중이 되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난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못 받아. 예? 이 사회는 이 정부는 나를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해. 사회 자본이 약화되고 사회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돼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 충격이 딱 가해지게 되면 치명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게 그래주얼리 진행되다가 갑자기 서든리 뱅크럽시로 파산으로 이게 발전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식하셔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기다 딱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시라고요. 한국 경제 붕괴 차단 조건은 뭐냐? 지금 트럼프는 상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트럼프 문제 이전에 우리 내부가 굉장히 면역력이 취약화돼 버렸어요. 면역력이. 그럼 트럼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러니까는 거기에 치명상으로 이게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면역력을. 그게 바로 뭐예요? 내수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죠. 일회성이 아니라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죠. 예? 구조적인 보강. 이게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은 제도화가 불가피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세대당 가처분 소득이 저렇게 줄어드는 상황을 끊어야 될 게 아닙니까? 끊지 않으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난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예? 수출도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 내수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붕괴돼 가고 있는데 제가 통계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은행 자료 가지고 예? 이 수치 아는 사람 경제학자 중에 대한민국에 적분이 없습니다. 제가 잘난 차는 게 아니라 왜? 이거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지금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재명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이거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 전철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유산에 늪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요. 과거 유산이 뭐예요? 산업화, 방공.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박정희 시스템이 끝났어. 수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장 중단. 그리고 뭐냐면 핵심 노동력까지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파국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을 풀어도. 그렇죠? 그리고 가게가 소비를 못 하잖아. 부동산 자산을 다 저거 하느라고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요. 경제력의 세습화 이런 거는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하더라도. 예?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자산의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세대들이 파산이 이제 이게 직면하면서 노후 빈곤은 더 악화되죠. 왜? 대개 고연령층들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출산과 청년층 감소는 가속화되고 그게 바로 지방 소멸로 이어지죠. 그리고 생산성이 둔화되죠. 청년층이 줄어드니까 세피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 성장 중단되고 있고 지금 사회 경제가 완전히 붕괴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 출발이 뭡니까? 최소 출발점이 최소 장치가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사회가 나의 그러니까 뒷받침을 해주고 있구나. 소비가 심리가 개선돼야 돼. 그래서 되잖아. 아까 그렇게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게는 그러니까는 내 살 길을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소비를 할 수도 없고 줄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붕괴의 길을 넘어서 회복과 새로운 번영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1차적인 작업이 당장 집권하자마자 시작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면 내란 세력 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조선일보에서 가서 엄청 딴지를 걸 거고요. 예? 무슨 참상 하면서 고용 참상 뭐 이렇게 가면서 예? 흔들기 나올 거라고요. 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란은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윤석열은 지금 뭐냐면 세길 찾겠다 그러잖아요. 그 세길이 뭐겠어요? 예?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은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고용 시스템의 붕괴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90년대부터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일자리 취업 보세요. 일자리 개수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그다음에 60대 전반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일자리를 잡고 그러니까요. 1992년에 100으로 났을 때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니까요. 20대는 1992년에 100이었던 것이 2020년에 83으로 줄었고요. 83개로. 92년에 100개가 있었다면 30대는 100개가 있었던 게 87로 줄었고요. 40대는 100개 있었던 게 지금 102개. 그러니까 한때는 186개까지 있었는데. 네? 거의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그러니까는 92년하고 2024년하고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네? 몇 년이요? 32년이 지났는데 거의 40대가 그다음에 50대도 그러니까는 지난 10년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죠. 50대도 그러니까요. 네? 60대 이상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많은 연령층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지금 그러니까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이렇게 이탈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화돼가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은둔형 무슨 청년들의 은둔형인가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네? 포기 안 되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탈까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회의 존재가 아니야. 그러지 무기력감 이게 고착화돼 버리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집을 위한 조건은 뭡니까? 결국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려면은 산업 생태계의 이 지각 변동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화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조선왕조가 그러니까는 예? 식민지의 이 슬픔을 겪었듯이 예? 그렇죠? 산업화에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AI 시대에 지금 AI 시대는 쓸모없는 제조업에 특화된 인간형 교육으로 계속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새로운 이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 전혀 다른 지금 제조업 시대 때 받은 교육을 가지고는요,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건 상식이 됐잖아. 제조업 시대 때 우리가 배운 이 암기형 교육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요, 다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투자로 지금 AI 기술을 지금 AI 모델을 그러니까 확보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AI 모델을 이거 확보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 AI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이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역대 정권들이 교육하면 이해 안 하는지 아세요? 교육개혁은 되게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수능제도 바꾸다가 대학 입시제도 바꾸면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러니까 그 민감하다 보니까는 되게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최소화해 한 3년 정도는 이상을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저걸 도입하려면은. 그렇죠? 근데 3년이면 뭐냐면 정권이 임기가 끝나. 5년 단임제니까는. 그러니까 자기 정권에서 별로 그러니까 이게 추진도 안 될 거를 내가 왜 이걸 저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야. 정치 지도자들이요. 예? 그래서 이 정치 시스템, 5년 단임제를 갖고 있는 전제 정치 시스템은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혁명 수준의 교육개혁이 좀 필요한데, 예? 그래서 4년 중이든 개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 교육혁신 진행을 위해서는 시간 확보도 필요한 겁니다. 시간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시대 이후에 또 제2이재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산업화가 무슨 그러니까 5년 안에 이게 아니 산업개혁이 이게 교육개혁이 5년 안에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2단계, 3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나가야지만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집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지금 이거 못하면요. 우리가 최소한 첫 번째 조건 제가 얘기했죠. 중산층과 저소층에 소득 강화 안 하면요. 붕괴되고 바로 내란 세력한테 공격받습니다. 공격받아. 왜? 아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뭐 자영업자들이 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무슨 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반짝하겠죠. 근데 그 일회성 가지고 그게 무슨 1년을 가겠습니까? 2년을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처음에 지금 워낙 힘들다 보니까 새로운 세금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부감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예? 사회소득 강화를 위한 세금은 그러니까 대다수 90% 이상이 혜택을 본다고 얘기해도 거부감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뭘 하자 했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 공제를 받는 규모가 2023년도에 110조 정도 달달했잖아요. 110조. 2023년 기준으로. 2024년도 더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추정해 볼 때 한 130조 이상으로 증가했을 거예요. 그거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한 8번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 소득재정부가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조세에 의해 가지고. OECD에서 거의 꼴찌급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지금 이거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다른 방법이 있냐고. 이거 없으면요. 대한민국 파산합니다, 진짜. 예, 트럼프가 이제 3개월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갈 게 아닙니까? 예? 시간을 잠깐 버는 거야, 2, 3개월. 근데 지금 뭐냐면 트럼프가 본격 게임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러니까 다들 지금 붕괴돼 가고 있어, 우리나라는요. 예? 그러니까 서든리 컬랩스가 곧 도래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왕좌왕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내란 세력들은 국민들 힘든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뭐겠습니까? 집중포화를 날릴 겁니다. 집중포화를 날 거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니까 여론에서 막 공격받으면 또 이제 후퇴하고 뭐 그러다 권력 뺏기고 그러면 윤석열보다 더 괴물이 또 등장하죠. 더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란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윤석열이 포기 안 한 걸 선언했잖아요. 포기 안 한다고. 세계를 찾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러한 이 비전에 대한 이해와 비전에 대한 인식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이거 못하면요, 그 다음에 혁명뿐이 없습니다. 남은 길은 혁명뿐이 없어요. 혁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실패하면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도 거의 지금 3시간 가까이 했는데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쳐야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파산,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